자, 독도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달 전에 미리 공개했던 각자 자신이 관심 있거나 알고 싶은 사람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인터뷰 했죠? 네. 뭐 이게 인터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하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했을 텐데 분명히 본인도 그렇고 또 이제 인터뷰를 대상도 상대도 분명히 처음 경험하지 않았을까 짐작하건데 그래서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분과의 관계가 더 뭔가 깊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그러면 오늘은 저부터 한번 발표를 할게요. 저의 발표 제목은 그 꿈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영상은 남기니까. 오케이. 제가 오늘 집중해 듣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이제 이 컨텐츠를 생각하고 나서 누구를 할까 한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아웃라이어에서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축구인들을 했었죠. 뭐 감독도 했었고 박동현 감독님 했었고 뭐 선수들도 다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비축구인을 하고 싶다. 한번 맞춰보는 시간 한 명씩 한번 가져볼까요? 네. 예상 한번 하나씩 해보세요. 저는 왠지 제목을 제가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왠지 부모님 중에 둘 중에 한 분이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제가 이런 주인은? 감이 안 오는데. 그래? 저도 부모님. 알겠습니다. 우진이도? 네, 저도 부모님.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비축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업가, 창업가 쪽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영준 박사님 아니면 우이사님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물리적으로 제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스케줄상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그래서 다른 질문을 또 던졌어요. 제 스스로에게 나의 31년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일까?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엄마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를 세상에서 태어나도록 해주셨고 건강하게 키워주셨고 또 운동선수의 부모로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미안한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를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생애 첫 엄마의 인터뷰죠. 그래서 또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엄마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엄마한테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먼저 인간 진승이 우리 엄마가 진짜 진승이자 희자신데 인간 진승이와 또 엄마 진승이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진승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먼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젊은 시절의 꿈, 엄마의 젊은 날의 꿈은 이제 패션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분과 함께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해서 이제 옷장사를 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거기다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이거를 실행을 옮기려고 했는데 알구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답! 상필을 가지는 맞습니다. 문제가 바로 저였습니다. 네, 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엄마의 꿈은 이제 저버리게 되고 이제 안타깝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엄마의 나이는 23살이에요. 저희 어머니 나이 23살이고 어떻게 보면 꿈을 꾸고 펼칠 나이 아이를 가졌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저 때문에 엄마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에 죄송함이 일렀는데 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더 꿈을 가졌으니 말이야. 그러면서 그 꿈은 바로 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의 꿈은 이제 제가 된 거죠. 결혼 후 두 아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 식당 일을 이제 하셨어요. 식당 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십니다. 이제 큰 한정식집을 차리는 게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식당 직원으로 살아가다가는 이제 이게 두 아들 키우기 양육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래의 자신의 식당에 적용할 점들을 이제 배우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엄마는 뭐 티파니라는 레스토랑을 차리게 돼요. 이제 낮에는 돈가스를 팔고 저녁에는 이제 술집을 하는 약간 포차 형식으로
하는데 이제 최근에 트렌드로 잘 잡은 이제 콘셉트를 이미 15년 전부터 하셨던 거죠. 당시 이제 광주 이제 신가지구라고 있어요. 첨단지구 옆에 신가지구가 있는데 그 신가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제 포차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정말 그 신가지구에서는 급부상했었는데 하지만 그 황홀했던 경험은 이제 꿈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아버지의 잘못으로 이제 한순간에 식당이 날아가고 말고 엄마는 이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져서 첫 번째 꿈이 이어 또 두 번째 레스토랑 차려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찰나에 꿈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엄마는 진짜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이제 회상을 하셨는데 레스토랑이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엄마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그때 술도 많이 마시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니 남의 이야기를 많이 따랐고 거기에 따라 판단을 했고 남의 판단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결국에는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는 걸 좀 인정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행동으로 옮기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좌우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네, 저희가 진승희 여사님의 좌우명인데 사실 어머니는 결국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엄마는 이제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 영암에 이 목포 옆에 영암군이 있는데 영암군 3호에 대불공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울림이라는 식당을 차립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이 나요. 엄마는 이제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실패의 경험을 실력으로 전환하여서 제대로 장달합니다. 이른바 장사의 신이 돼버리는데 이 시절에 인간 진승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고 자신의 이 성취감을 정말 제대로 느꼈던 그 시절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꿈이 2번이나 좌절되었으나 자신의 실패 또한 자신의 선택이 맞는 과정을 인지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결국 꿈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대가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마구 선수들도 타율이 3할대 타자들은 잘 쳤다고 해요. 만약에 4할대로 올라가면 최고의 타자로 인정을 해주죠. 근데 그 말을 반대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헛스윙하는 확률이 6할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실패와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와 공존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실패를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또 그래서 결국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인간 진승이는 실패를 통해 성장했고 결국 그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과정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인간 진승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있었는데 내가 엄마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조금 위기 속에서 길을 찾는 의지였던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친화력 저희 어머니는 정말 친화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한 10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또 오늘 일은 오늘 끝내는 또 실행력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 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런 모습의 엄마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누군가 나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다면 엄마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은 인간 진승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이제 엄마의 꿈은 이제 광주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은 광주에서 4일은 화순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영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꿈을 저 때문에 이제 시작을 못 하셨으니 이번에는 그 꿈을 제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는 저도 아직 제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룰 수 없지만 저 또한 엄마처럼 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도전자로서 결국에는 엄마처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꿈을 이룬과 동시에 또 어머니의 꿈도 제가 동시에 이뤄드릴 수 있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제목 오늘 발표의 제목을 그 꿈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꿈을 접으면서 새로운 엄마의 꿈이기도 했던 김상필 또 제가 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함으로써 엄마의 꿈을 동시에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동기부여를 갖고 또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엄마 진승이로서는 이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썼는데 뭐 저희 아버지, 동생, 저 며느리 또 완땡이 이게 했는데 저 이제 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좀 전달할까 합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하신 말씀인데 상필이가 힘든 시기를 걸을 때 그 옆에서 지켜준 수지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어. 수지도 과거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할 거야. 나중에 너희가 결혼을 하고 엄마가 잘못하고 있다면 꼭 상필이 힘들 때 함께 해준 시절을 떠오르게 해주라고 말이야. 난 그때의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못해. 늘 고마워 큰며느리. 아이를 가졌으니 늘 건강에 유의해서 순산하길 바래. 무엇보다 며느리 건강이 우선이란다. 딸이 없는 나는 며느리가 첫 딸이나 마찬가지야. 더 사랑하고 위하는 우리가 되자. 사랑해 수지야. 네, 저는 이 엄마와 이 며느리가 저희 와이프가 정말 우리 잘 지내길 바라면서 전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동적인 그 체험원을 지금 읽은 기분이네요. 네. 원투 체험원 읽은 것 같은데 열심히 이제 썼는데 어머니가 되게 대단하시네요. 진짜. 제 어머니께서도 배울 게 많은 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어울림이라는 식당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울림 식당은 이제 그때 대불공단이 이제 그때 그 정식 뭐라지 그게 판이 바뀌면서 대본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뺐죠. 우리가 식당을 빼고 아버지 일을 하시고 아버지 일만 하시고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어쩐지 어머니 그때 음식이 다르시더라고요. 진짜 확실해요. 제 어머니께서 그 장사를 정말 수완이 좋으셨는데 아마 티파니 때만 잘 됐으면 진짜 티파니 아마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상필이 형이 약간 그 어머니한테 그런 거를 조금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상필이 형한테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런 피를 이제 물려 받으셔가지고 그런 감각이 있지 않나 생각드네요. 제 어머니는 이제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장어집에 가서 장어를 먹고 있어요. 근데 옆에 누가 먹고 있어. 그러면 옆 사람들 이제 막 한 4명 와서 먹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광주 우리집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같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막 하면서 막 가로 치마해서 나중에는 자기네 알고 보니까 우리집 사장이에요. 꼭 오라고 오시라고 막 이렇게 엄청난 친화력이.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뭐 이미 뭐 친구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범위지 않을까. 대단하신. 장사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식당 일을 하셨기 때문에 수완이 좋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범접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게. 표현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고기 한 번 만드는 거잖아요. 빠꾸 없는 게 우리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빠꾸 없는 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준이가 이 자리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허접한데 누구 인터뷰했는지 궁금하네요. 전 여자친구 나오는 거 아니죠? 도발하시는 이게 내 건가? 이거 너 거지? 저는 이제 상필이 형의 이제 인터뷰에 비하면은 되게 그냥 깊이가 있는 건 아니고 다 그렇게 깊이가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너무 이제 깊이가 있어가지고 깊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인터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인터뷰를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뭐 고민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신문지를 그냥 뽑아왔는데 그 제목은 후배들을 부탁한다. 네, 후배들을 부탁한다 이고요. 이제 제가 인터뷰한 이제 분은 이제 제가 지금 모교를 이제 지금 지도하고 있는 1살 어린 이제 후배입니다. 네. 지금 어디 포항제철동 초등학교 지금 이제 코치를 하고 있는 권혜성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연사님을 하려다가 얘랑 더 이제 얘기를 많이 한번 이런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왜냐면 또 자주 보는 친구고 포항 가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먹었고 첫 번째로 제가 질문한 게 이제 지도자를 해야겠다고 이제 왜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 같이 선수 출신이죠. 선수 출신인데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도 이제 지도자가 돼서 프로 선수를 육성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 지도자를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고 물어보니까 그 성적보다는 훈련했던 것들 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얘가 창의적으로 뭘 다른 걸 더 할 때 많은 이제 보람을 그러니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를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지도자하면서 무슨 점이 가장 힘드냐 하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U12세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해주지 못할 때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가진 거를 못 보여줄 때, 그냥 너무 흔들려서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거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데 이 어린 친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 할 때 제일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한국 축구 미래인 유소년을 가르치면서 현재 하고 있는 한국 축구 제도와 개선해야 될 점을 물어봤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 지금 8대8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 8대8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되게 긍정적인 제도인 것 같고 자기도 되게 좋다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하대요. 하프라인을 못 넘고 막 킥 같은 게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초청해서 좀 많이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자에서 꿈은 유소년부터 자기는 차츰차츰 올라가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프로 선수를 지도를 하는 게 꿈이라고 하고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한 3가지를 제가 꼽자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프로페셔널한 멘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도자도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 다음 기술이고 전술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좋은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네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스틸러스 유스팀에서 훌륭하고 좀 그래도 초등학교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돈이 짜대요. 네, 연봉이 짜다. 네. 짜죠. 네. 근데 자기 내가 볼 때는 많이 올랐거든요. 걔가 지금 거기서 2년 차인데 많이 올랐는데 돈이 좀 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정도? 그거는 네, 높은 게 타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국대회 우승하고 이러면은 네. 아무래도 명문팀이잖아요. 네. 전국대회 우승하고 이러면 좀 달에 그래도 못 받아도 250달에는 그 정도 한 업다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또 초등학교 코치는 지금 자격증도 없는 선수들이 많은데 얘는 벌써 2급을 땄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나마 좀 더 받는 상태인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너무 이게 그 스트레스도 너무 그 자기 식구 얘가 그 스트레스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다 그 밑에 고등학교 뭐 제자들 지금 광훈이 이광훈이나 뭐 이런 애들 다 자격증도 없는데 중학교 코치로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이런. 강훈이가 거기 갔어? 네, 광훈이가 거기 지금 중학교 코치로. 네. 근데 지금 없는데 아무튼 그런 다 제 식구들을 이제 원하다 보니까 실력이 아니라 네, 많이 여기도 문제가 많네요. 많이 치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국제대회에서 증명을 했듯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긍정적이나 선진 축구를 따라가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축구만의 특징을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골든 에이지 나이에서 좋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 가장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는 나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공감대가 많은 여자, 자기가 키가 작다 보니까 또 이세를 위해서 키가 좀 컸으면 좋겠대. 여자분이 키가 컸으면 좋겠고. 그 형 키가 어떻게 되죠? 한 170, 한 1, 2 정도 됩니다. 아씨랑 비슷하네. 네. 3위인데. 아니 걔도 3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네. 제 생각에서 70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마저 똑같네. 그것마저 똑같아. 이분 생각하시는 게 제 아빠랑 똑같네요. 제 아빠도 키 큰 여자랑 결혼하고. 그렇게 뭐그 포카리 스웨트 같은 청순함을 좋아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네, 못 찾아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느낀 점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내가. 못 찾는답니다.
인터뷰하면서 이제 느낀 점인데 인터뷰지를 작성해서 미리 주었고 이제 월요일 저녁에 진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무교팀을 맡고 있고 그래서 지도자 한지는 5년 된 친구입니다. 친한 동생이지만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친구라고 인터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아 가진 거를 못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모르는 부분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의 어린 시절에는 멘탈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못 보여준 적이 있나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처럼 유럽처럼 8대8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뭐 기술적으로나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초등학교 축구 중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 한 애들 공창 보면 좀 놀라고 수준이 너무 높죠. 잘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인 한국 축구의 미래는 지금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냐 그 골든에이지 말을 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골든에이지 선수들을 자격증이 높은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급이 가장 낮은 게 뭐냐 급수가.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A급인가 P급인가 P급부터 유소년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나이대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C급이라면 첫 지도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골든 에이지에서 그 지도에 대한 어떤 실력과 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쓰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드러나지 않은 뭐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국 축구에 어느 정도 이제 개선해야 돼야 될. 그것도 어디 연결됩니다. 급여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뭐 협회나 또 아니면 축구 산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만 골든에이지 하는데 골든에이지 주변 다 어린애들 선수밖에 안 쓰는데 주제밖에 안 쓰는데. 맞아, 아까 말처럼 뭐 지도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좀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되게 훌륭한 수빈님을 주셨네요. 실력을 키워서 세상은 또 실력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 또 인간관계도 실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그것도 자기 실력이니까 그 부분을 비판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그걸 자기가 이제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걸 좀 조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룰리더 아가리명 좀 뽀뽀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천재는 좀 진부하긴 한데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명주 선수에게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워낙 이제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신 분이어서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되게 수월한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미리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이명주 선수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 스틸러스로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신인상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 부분, 미드필더 부분도 이제 수상하고 또 작년에 이제 챌린지 K리그 2에서도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이제 R9로 이적을 했다가 다시 이제 K리그로 복귀를 하면 서울 FC 서울로 복귀를 하고 현재는 지금 아산 무궁화에서 군복무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이명주 선수를 인터뷰를 할 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전반전은 축구 선수 이명주의 삶을 이렇게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후반전에는 은퇴 후에 이명주를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프로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자신은 축구가 좋았고 축구를 하는 게 즐거웠고
축구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힘든 훈련들도 이제 항상 즐겁게 임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대표로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을 때가 조광래 감독님이 경질되고 이제 최강희 감독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부임이 되면서 그때 월드컵 이제 예선 마지막 예선 때 이제 최강희 감독님을 바뀌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명주형이 이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얼떨떨했는데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는 축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에서도 처음 가서 되게 긴장하고 떨릴만도 한데 그냥 편하게 즐겁게 잘 임했기 때문에 이제 첫 경기 데뷔전에서도 팀이 승리를 했고 또 MOM에 선정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아직까지 월드컵이라는 무대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자신은 이제 은퇴를 할 때까지는 항상 이제 국가대표의 꿈을 꾸고 있고 또 월드컵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이제 월드컵에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뭐 문제를 다른 곳에 찾기보다는 항상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 자체로 이제 문제를 찾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명이 깊다고 생각을 했고요. 반성적 사고를 갖고 계시는 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목표를 이제 물어봤는데 군대 가면서 이제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부상도 경험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이제 은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 목표는 최대한 오래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이제 40살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팬이란 이제 동기부여 그 자체고 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이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도 승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 축구 선수로서의 전반전 여기까지 하고 이제 후반전은 이제 명주 형이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명주 형이 이제 뭐 상필 형한테도 말씀 드렸듯이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재테크 이런 쪽에서도 항상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축구에 대한 자기 개발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많이 자기 개발을 하시냐면은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훈련 중에서도 어떤 게 자기한테 가장 맞았고 또 어떤 훈련을 했을 때 큰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또 반성적 사고를 가지면서 항상 내가 이런 부분에서 더 어떻게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반성적 사고를 가지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료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 후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은퇴 후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도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한 후배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자면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이제 꿈을 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꿈을 크게 갖고 명확한 꿈을 가지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한번 빗대보면은 중동에서 이제 오퍼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중동과 이제 유럽에서 동시에 오퍼가 왔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가 더 큰 리그로 가고 싶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떤 유럽의 어느 팀에 간다 이런 확실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중동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중동을 선택한 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은 만약 그때 당시에 이제 명주 형이 축구 선수로서의 더 확실한 유럽 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유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지금 알 수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유럽으로 도전했으면은 분명 자신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을 건데 이제 중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K리그랑 이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잘하는 팀들은 또 나머지 팀들은 실력이 많이 좀 떨어진대요. 상위 한두 팀들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후배들에게는 이제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가 됐든 그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 이명주라는 또 질문을 했는데 뭐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은 못했다고요. 아직 애들이 아직 많이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라는 말을 좀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해요. 어떤 좋은 선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줘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군복무 중이시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항상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애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아빠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소감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기자분들에게나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축구 선수한테 인터뷰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그리고 저희 상필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산에서 독서모임을 하고 있고 뭔가 배우려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제 후배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개발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면은 훗날 축구 산업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명주 형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구 이제 명주 형이 독서를 하신 독서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점이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선수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 아까 이제 준영도 얘기했듯이 어린 선수들이 이제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린 선수들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방금 들었고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상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실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거지만은 그런 실력적인 위치로 갈 수 있었던 거는 마인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자신들이 더욱더 여기 낮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보다 더욱더 뭔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제 이명주 선수라는 존재만으로도 이제 선망의 대상인데 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주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고 나중에 시간 나면은 같이 밥 함께 하자고 서울 오면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빈말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꼭 시즌이 끝나면은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식사 한번 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이제 뭐 제가 오늘 발표할 건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너스로 이제 사적인 질문이에요. 왜 머리 스타일이 맨날 똑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 머리 스타일이 맨날 다 똑같거든요. 귀도 컷 약간 비슷하게. 아, 근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전에 이제 모이칸 스타일. 예. 토치컷 아니에요? 토치컷. 예, 아니,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신은 항상 변화를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한다. 왜 너는 맨날 머리 스타일이 똑같냐? 그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맨날 포항에 있을 때도 맨날 똑같은 미용실만 가고 그 미용실 아줌마도 그렇고 자기도 짧은 머리 스타일을 좋아해서 머리가 똑같았고 또 지금도 지금도 이제 서울에 있는 맨날 똑같은 미용실만 가서 머리 스타일이 그러지 않나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게 인터뷰를 잘 진행할 수 있었고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뜻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가. 예식이 하고 그 다음에 우진이는 우리가 우진 인터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진이가 앉고 우리가 우진한테 질문하고 우진이가 답하는 식으로. 최민식. 제가 오늘 이번에 발표하게 될 인터뷰 주인공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춰도 돼요? 네. 저 아는데? 알아요? 누구요? 누구죠? 아니다. 아니 원중이 형 원중이 형 한다 했잖아요. 누구요? 아 그럼 상필이 형이구나. 너무 네,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질문을 하지 마. 그냥 대놓고 상필이 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사람은 이제 빌맨이고요. 제목은 빌맨 당신은 누구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도 많이 저한테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배울 점도 많은 분이고 같은 방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인터뷰하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 흔쾌히 응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렇게 질문 드렸고요.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드골을 넣는 순간에 그 온 국민이 그 희열을 느끼고 또 아파트 단지에 막 들어와서 막 대한민국 막 외치면은 사람들이 막 치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축구를 하고 싶다. 축구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해에 또 가을에 다니던 교회 축구팀이랑 또 상일중학교라는 축구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그 형님의 이제 실력을 좀 눈여겨보신 감독님이 스카우트를 하셨고 그런데 또 부모님이 또 축구를 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고 싶다는 열정을 인정해 주셔서 상일중학교에서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강진중학교입니다. 아니 뭐야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상해중학교 스카 받았는데 아 안 되고 이제 강진중학교였죠. 근데 인터뷰가 이래도 되나요? 이러면은 이제 괜찮아요. 명목습니다. 아니, 예, 하세요. 하세요. 정말 좀 앞에 너무 잘해가지고 침착하게 하세요. 귀엽네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질문 드렸고요.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주전수로 뛰었다가 이제 프로에 입단하고 이제 FC 서울에서 1년, 시티즌에서 이제 6개월 동안 경기를 못 뛰고 있었을 때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기를 이제 출전을 못하는 시기가 또 선수들한테는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이 이제 현재 나이 31살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게 뭐겠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또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은 또 위기가 있었지만 또 늘 계속 움직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도전해보고 또 이제 행동들이 쌓이고 이제 자신만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이 사이클이 이제 퍼포먼스나 멘탈 그다음에 퍼포먼스나 멘탈을 이제 지속성을 길게 유지시켜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도전, 실행력 이게 자신만의 무기였다고 합니다. 또 선수 생활을 언제까지 하고 싶으신지 질문을 드렸고요. 현재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축구 선수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자기 개발에 많이 투자하여서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후부터는 비즈니스를 병행하면서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축구 선수라는 이제 직업을 통해서 수입이 확보가 된다면 뭔가 다른 곳에 도전할 때 이제 두렵지 않고 또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오래 선수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주위에서 인정받는 선수, 사람이 되는 비결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신뢰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신뢰를 줬고 또 사람들한테 또 신뢰가 높은 이유는 항상 꾸준하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이 꾸준함에 대한 정체성이 바른 사람, 또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또 심어줬고 또 남들보다 훈련을 나가는 횟수라던가 남들을 대할 때 좀 웃으면서 대하고 또 남들한테 지적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의식적인 노력도 했고 또 자기 개발서들을 읽고 내 삶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 원래 이타적이고 긍정적인 기질이 있었지만 구체화시키고 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평판들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힘들었던 시절의 위기 속에서도 또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고 또 그래서 사람들한테 바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은퇴 후의 계획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은퇴 후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은 이제 또 제 나이 때부터 고민을 했대요. 제 나이 때는 좀 그런 생각이 좀 흐릿하게 옅었는데 나이가 먹고 책을 읽어가면서 점점 이제 짙어졌대요. 결국에는 스포츠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비전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닌 주변인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목표, 비전을 이루는데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인들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 또 나의 성장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 부를 쟁취하기 위한 욕심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노력해야 하고 사업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혼자가 아닌 주변인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세계적인 위대한 기업가이자 운동가이자 실제로 삶에 옮기는 행동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맨의 2세가 태어나는데 축구를 시킬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형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가 하고 싶다면은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또 자기 삶이기 때문에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근데 형수님이 축구를 이제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왠지 축구에 발을 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근데 축구를 만약 하게 된다면 축구도 하면서 공부도 하는 그런 선수로 키우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빌맨에게 책이란? 또 질문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스승이 될 수가 있고 나의 편견을 깨는 도끼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성장을 도와주면서 동기부여를 계속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결국 내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김상필에게 팬이란 축구 산업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현재 실정에는 더욱더 팬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또 위에 이제 이유를 이제 비롯해서 몸소 나부터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팬이 어떤 의미냐면 열쇠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축구 산업에 몸담고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팬들에게 어떻게 위할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목포시청 축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김상필에게 김혜식이란 질문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필형님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할 때 모두가 다 나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잘 받아들이는 사람,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람, 또 뭐 이렇게까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야 누구 도둑이야? 뭐야 이거? 뭐야?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저는 이제 한필이 형님이 했던 말들을 이제 깊게 잘 받아들였고 또 저의 이제 삶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선수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가장 크게 인정했던 부분이 저 이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쌓였기 때문에 한필이 형이 저를 이제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영상팀 팀장으로 쉽지 않은 임무를 줬는데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안에서 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한필이 형님이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이렇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가 이제 더 기대되는 그런 선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끝이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은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우리 방송이야? 모르겠어. 잠깐만. 이거 우리 방송을 하고 있지. 소방 부스예요? 아무튼 문 타러 가려는 줄 알았네.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선수는 이제 시합을 못 뛰면 힘들잖아요. 그런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항상 뭐 긍정적인 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티도 안 내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 네. 그런 위기 속에서 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앞으로 여기 이제 같이 방 지내면서 배울 점도 많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쭤보고 많이 배워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우진이 여기 앉았지. 이게 우리 자 강훈이 선수는 이제 인터뷰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있겠습니다. 준비 안 했는데 일단 손바닥을 맞고 시작하실 거고요. 네, 자 일단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 네가 뭐 프로필 뭐 간단하게. 신우도 잘생겼네요. 가세요. 그렇죠. 신우도 잘생겼네. 자,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기 소개. 저는 지금 현재 좀 크게 해줘. 지금 이제 좀 겹치니까 여기 목소리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지금 목포시청에 속해 있는 24살 중앙수비수 강우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목포시청에서 지금 이제 독서모임과 마케팅 팀을 같이 이제 하는 선수로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역 선수를 하고 있는 지금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보. 그러면 강우진 선수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운동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육상 선수를 하셨고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 선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운동 신경이 이제 좀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에
가깝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저희 광주에서 광주 이제 봉선동에서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되게 스포츠 쪽으로 잘 돼 있는 학교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인조잔디도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조잔디도 있었던 학교여서 대학교 때까지 역시 딱 샀는데. 봉선동이 좋은 동네거든요. 네. 그때까지 맨날 그래서 이제 축구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꿈을 펼치면서 이제 가능성을 봤던 시기였는데 또 그때 시기가 2002년 겹치고 그러면서 아. 그때 이제 또 축구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2000년 겹쳤다고. 몇 살이었죠 2000년 때? 8살? 아, 초등학교 9살? 1학년 맞네. 여덟 살. 어렸을 초등학교 때 1학년쯤에 왜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늦게 핀 곳이 아니었다. 그렇고요. 그러면 축구를 하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니 인생을 축구가 아니라도 인생을 따졌을 때. 저희 중학교 때부터 이제 축구를 시작했어요. 음. 상필이 형도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어요. 되게 다른 사람들은 뭐 빠르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데 되게 기본기 쪽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반대를 하셨고 저도 이제 크고 나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사업가를 이제 시키려고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이제 제가 또 중학교 때를 들어가면서 또 장흥중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장흥중학교 축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다시 한번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축구를 하고 싶다고 정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무거운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같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가 동생은 혼자 남동생을 이제 혼자 이제 가장으로서 키워가야 되는 상황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그때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죠. 이제 가장으로서 일에 고등학생임에 불구하고 이제 학업을 그만두고 이제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내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몇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죠.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학년 때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이제 가족을 이제 부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질적으로는 되게 그리고 교감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시니까 이제 부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저는 또 학생이고 이제 그래 버리니까 이제 작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저희를 이제 케어해주고 큰 이모 쪽 엄마 그 언니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케어를 해주면서 이제 되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아무튼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되게 운동을 그만두고 이렇게 직업을 이제 구해서 이제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운동이 분명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질적으로 해보니까 내 꿈을 접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좀 기간이 길었어요. 좀 그 기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게 있어요. 저 중학교 때도 우승을 했었지만은 고등학교 때도 우승을 하고 대학교 때도 우승을 했어요. 근데 뭐 졸업식도 그렇고 기쁠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뭐 좋지 않을 때 좀 부모님이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뭐 졸업식 때 아니면 우승했을 때 다 어떻게 학생들 다 부모님이 보러 오시잖아요. 뭐 제 사진이 있긴 있는데 찾기가 좀 힘드니까 다 이제 학생들 이제 저희 친구들은 다 이제 뭐 부모님이 사진 찍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도 안 와가지고 겨울에 패딩 입고 한쪽에 이제 한켠에 이렇게 앉아만 있어요. 서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를 보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되게 그럴 때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저는 괜찮은데 제 동생이 한참 막 부모님의 이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때 못 받고 자라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싶고 또 제가 성공을 하면은 부모님 이제 묘 앞에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같이 가서 이제 그냥 욕 한 번 하고 그냥 하면 안 되지만 욕 한 번 하고
당신들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 근데 내가 옹이 데리고 제 동생 데리고 이만큼 잘 살았다. 두 분 여기 살면서 못다한 거 거기 위에서 다 하시고 우리는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행복하게 살다가 올라가겠다라고 그냥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상필이 형이 부모님 얘기를 할 때 약간 부럽다라는 생각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내 꿈을 이뤄서 나도 부모님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대신 나도 이렇게 이뤄줄 수 있는데라는 그 부러움이 되게 있어가지고 약간 혼자 여기서 좀 윤식으로 좀 붉어지면서 좀 울고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또 힘들었던 그 위기의 그런 위기의 과정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 동기부로 바꿔서 전환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냉정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현실이니까 현실을 인지를 하고 자기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생을 더 돌아가신 부모님보다 현재 내 옆에 있는 동생을 케어하는 게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걸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좋았던 때 살면서 모르겠어요. 행복했던 때가 없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게 갑자기 생각하면 안 날 수 있는데 항상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행복했던 때는 제가 살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보지 않았군요. 야 돌고 보면 맨날 행복하잖아. 잘생겨가지고 그러면 분해가지. 다 알아. 우울하지. 씻을 때마다 행복해요. 씻을 때마다. 너? 뭐야? 다른 거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강훈이 선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포부나 아니면 어디까지 가고 싶다 이런 목표? 지금 뭐 내셔널에서 지금 현재 뭐 전반기 때는 경기도 조금씩 들어가고 뭐 리저브에는 항상 들었고 지금도 항상 리저브에는 들지만은 여기서 이제 저는 절대 안주하고 싶지 않아요. 방금 말했듯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진짜 꼭 하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단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일단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거기 가서 경기를 뛰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이렇게 했던 일상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어떤 영상을 보고 잤는데 그 영재발굴단 그런 프로그램에서 되게 힘들게 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이게 저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이제 프로 선수가 되고 경기를 뛰는 선수가 되었다. 너희들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힘이 돼주고 싶어요. 귀감이 되고 싶다. 네. 친구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싶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가장 여자친구 하면 가장 떠오르는 뭐 추억. 여자친구가 되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자주 못 다니니까 또 해외 첫 여행이 또 여자친구 보라카이? 아니 보라카이 전에 마카오랑 홍콩을 다녔어요. 저는 이제 항상 뭐 전남 쪽에만 있었거든요. 장흥, 광주,
광양, 목포 이렇게만 아. 있었는데 서울만 가도 이렇게 신세계였는데 이제 엄청 큰 도시를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엄청 큰 이제 시야가 넓어졌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게 큰 추억이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 포항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멋있고 뭐 교복처럼 입고 뭐 신기가 해주고 되게 스카프는 스카프는 차라리 진짜 쉽지 않았는데요. 아주 누가 쳐놓은 또 여자친구랑 좋은 추억이었다. 그 여행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 여자친구한테 고마웠던 일 있어요? 축구를 하면서 이제 자주 못 만나고 아. 이제 운동하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를 해주는 게 이제 제일 크게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다 공통된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이네요. 좋은 분이니까. 아무튼 그리고 그러면 할머니랑 같이 살죠 지금. 네, 할머니랑 이제 동생이 이제 이쪽에 살고 할머니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할머니가 지금 이제 저희를 이제 몇 년 엄청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이제 보양하면서 사셨는데 무릎이 되게 안 좋으시고 수술도 일어나니까 허리에도 수술을 하시고 막 이제 이제 좀 쉬면서 이제 노후를 이렇게 좀 놀면서 지내시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지내시는데 아직도 저희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이제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집 갈 때마다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빨리 성공해서 이 일을 좀 그만두게 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되게 미안하고 할머니 때문에 이제 되게 저랑 동생이 되게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안 빠질 수 있었던 제일 큰 원동력이 할머니거든요. 항상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하루 빨리라도 성공을 해서 저희 할머니 조금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리고 이번에는 동생한테는 그 새끼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다 그래요? 진짜로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요. 뭐 엄마 때, 아빠 때, 할아버지 때도 제가 장남으로서 해야 될 거를 동생이 다 옆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미안하고 근데 먼저 형 군대 가지 말고 운동해라. 제가 군대를 가겠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는 그 우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진이 운동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죽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 그러라. 운동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한쪽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절단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되게 막 쩔뚝쩔뚝하면서 저 막 공 주워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옆에서 그런 것도 보면서 제가 나쁜 길로 빠졌을 때 나쁜 길로 빠지려고 했을 때 동생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아빠 생각해 정신 차리라고. 딱 그 말을 하는데 그때가 제일 고마웠죠. 만약에 동생이 만약에 죽는 병이 걸려도 제가 대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진짜로 너무 고마웠고 하나뿐인 제 동생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4개를 할 건데 강호진에게 김준이란? 준이요? 네. 왕라함? 이건 부셔지는. 김준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준이 여기 이제 여기 이번 연도에 처음 보는데 정이 되게 많았어요. 딱 보는 딱 그 이미지가 이제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은 순박하죠. 여기 와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정이 많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혜식이도 그렇고 지승도 그렇고 되게 옆에서 준이 형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준이 형도 가끔씩 저 힘들 때 와가지고 그냥 토닥토닥하면서 툭 던지면서 그냥 가요. 근데 그런 거 친데레 보면 스타일. 사람을 되게 좀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막 이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보는 그대로요. 보는 그대로 촌놈이에요. 네, 우리 강우진에게 해코잡기랑 이거 방송 되나요 이거? 알겠어. 강우진에게 해민식이랑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냥 막 떠오른 거 하세요 그냥. 일단 혜식이가 제가 초반에 혜식이가 이제 되게 무뚝뚝했어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 너도 무뚝뚝해요? 아 그래요? 무뚝뚝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되게 얘가 잘 웃지도 않고 이제 무표정으로 다니니까 되게 막 거리감이 좀 많이 멀더라고요. 또 여기 이제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좋아진 거죠. 혜식이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이제 얘가 그런 애가 아니고 내가 이제 사람을 너무 그 고정 선입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봤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다음 이제 제가 그 이유 알거든요. 희식이가 왜 무뚝뚝했는지. 이제 저 친구가 처음에 왔는데 이제 96년생 단톡방에 초대되면서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아, 나 이 친구들한테 웃어주면 안 되겠다. 좀 위험이 또 보여. 그러면서 이제 96년생 친구들한테 이제 약간 선을 이제 그은 거죠. 아니 그러니 조금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왜냐면 동생들이었다가 그러니까 96이 다 동생이었는데 여기 와서 친구 되고 그리고 친구 그 준선이도 있고 하니까. 준선이도 후배였는데 막 반말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좀 오케이. 그렇게 모였던 거일 수도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라노스에게 첨단 리더랑 하하. 일단 되게 살았던 게 저랑 막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했던 게 되게 막 운동도 되게 힘들게 같이 하셨고 이제 그런 속에서도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독서 모임도 하고 지금 이제 많이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좀 자극적인 존재죠. 그때 보면 좀 자극적인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약간 라이벌 저만의 생각이지만은 이제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막 좀 막 적극적으로 막 좀 따라하게 되는 그런 태도 많아 태도. 비주얼 아니잖아. 오케이. 그런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닮은 부분이 많아요. 네? 포크과 비슷하다. 포크과. 모양 포크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라누스에게 필맨이란 저에게 일단 큰 기회를 주신 약간 제 인생에 약간 뭔가 이렇게 딱 깨달음을 주고 좀 약간 터닝 포인트를 준 제일 큰 존재죠.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이제 고민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라져뺄 때 옆에서 먼저 와주셔서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하면서 좋은 뭐 독서에 대해서 좀 중요성과 뭐 등등 뭐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저기 자기 발전이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그냥 운동에 대해서만 자기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다른 제2의 자기 발전이 이제 축구까지 접목이 된다라는 걸 이제 조금 제일 크게 깨닫게 해주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이제 필명이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